주한 스웨덴 대사관이 기획한 강연 시리즈로 양국의 공통 관심사를 주제로 일반 대중과 소통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한국인 최초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기념문학상을 수상하신 베키나 작가님을 모시고 아스트리드 린드그렌과 아동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남양주시 조강한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베키나 작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주한 스웨덴 대사관 야콥 할그란 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는 이제 올라오시진 않지만 주한 스웨덴 대사관 엘레노아 카토르 부대사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퀴즈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부터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퀴즈, 스웨덴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는데 잠깐만요. 첫 번째 시장님이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 테니까 시장님이 한번 골라주시겠습니까? 아,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저보고. 선착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손을 들어주세요. 스웨덴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네. 네, 네, 스톡홀름 정답입니다. 네, 선물로 그림책을 드리겠습니다. 스웨덴 대사관에서 직접 준비해주신 그림책입니다. 두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의 작가는 누구일까요? 네, 손 들어주셨습니다. 네, 다시요. 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그림책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퀴즈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웨덴에서 유래한 단어로 한 손에는 카페라떼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유모차를 미는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라떼파파 정답입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맞춰주셨습니다. 역시나 선물로 그림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퀴즈입니다. 이번에는 객관식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나라입니다. 체벌 금지법이 발효된 해는 언제일까요? 1번 1979년, 2번 1900년, 3번 2000년, 4번 2010년입니다. 네, 정답을 1번 정답입니다. 네, 너무 빠르게 정답이 나왔습니다. 1979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퀴즈입니다. 못 맞추신 분들은 이번에 꼭 맞추시길 바라면서, 자,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땡땡 정부임을 표방한 국가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여성과 남성은 사회적으로나 개인 일상에서나 동등 권력을 가져야 한다. 성평등은 스웨덴 정부의 정책 결정부터 예산 분배까지 모든 것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를 둔다. 이는 곧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자든 남자든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든 모든 이는 동등한 기회와 인권을 가져야 한다는 모토하에 스웨덴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방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페미니스트 정부, 2번 성평등 정부, 3번 젠더 정부, 4번 레인보우 정부입니다. 제일 먼저. 네. 1번, 네, 페미니스트 정부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그냥 한 번에 쭉쭉 바로 퀴즈를 또 맞춰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퀴즈 이벤트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조강한 시장님의 환영사로 스웨덴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잘 나오네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정약용 도서관이 이렇게 열람실하고 이렇게 수업 공부 이런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컸습니다. 또 특히나 아동 친화적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을 갖고 노력을 한 결과
이렇게 이 좋은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정영도서관이 우리 그 지역 시민들께 삶의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 긍정적이고 또 도서관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는데요. 이제 도서관에서 이런 뜻깊은 행사를 하게 된 게 너무너무 이제 감사하죠.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시민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우선 이 어느 면에서 보면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 행사로서는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정영도서 생일로. 왜냐하면 많은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다른 좀 얘기를 들으면 오늘 우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백희나 작가님은 관심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작년인 2020년에 그 세계 그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알마상을 갖다 수상하셨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큰 영광이죠. 근데 그렇게 자랑스러운 상을 수상하신 우리 백희나 작가님께 박수 한번 좀 주실래요? 또 우리 백희나 작가님은 이 구름빵, 장수탕 선녀님, 또 이상한 손님 이런 그 개성 넘치는 캐릭터와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이 그림책 작가시죠. 그리고 또 그 알마상 수상을 기념하는 이런 이 대화를 우리 스웨덴 야곱 할그렌 대사님과 함께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 저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야곱 할그렌 조한 스웨덴 대사님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스톡홀름에 있는 국제평화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동인권과 어린이 문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말괄량의 삐삐는 저도 어린 시절에 봤어요. 그만큼 오랜 세월을 스테디셀러로 우리한테 친근감 있게 다가오죠. 그리고 그 말괄량의 삐삐에 어쩌면 순수하고 어떤 때는 위태로워 보이고 또 어떤 때는 약간 얄밉기도 한 그런 이 캐릭터가 우리가 키우는 모든 아이들 속에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굉장히 많은 힐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괄량의 삐삐 작가인 아스트리드 랜드그렌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같이 만날 수 있는 것이 굉장한 또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좀 더 많은 시민들께서 이 도서관을 통해서 더 많은 그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100% 완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족한 것을 더 채워나가고 더 높여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분들의 일상생활에서 늘 즐거움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광환 시장님의 환영사를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우리 대사님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들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제가 대사님께 여쭤봐야 되겠죠. 일단 작년이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 발간 75주년이었답니다. 예. 또 삐삐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정약용 도서관에서 축하의 삐삐 알마 수상 도서전을 열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 남양주시와 스웨덴의 헤리다시가 자매 도시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해리다시 공무원이 남양주에 오고 우리 공무원도 해리다시를 갑니다. 그 정도로 그 이제 스웨덴과 남양주는 지금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그 좀 이렇게 선발해서 나중에 이제 해외 연수도 좀 보내고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으로. 일단 이 공동 전시회를 이렇게 공동으로 개최하게 그 대신 제체하기 좀 이렇게 협력해 주신 스웨덴 대사님께서 이 전시를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코b Hallgren, 스웨덴 대사입니다. I'm sorry that is the end of my Korean today. I promise to become better. I'd really like to thank Mayor Cho and also Bekina and the whole of Namyangju municipality for this wonderful event today. So we indeed have a very particular combination of strong link between Sweden and Korea, with the friendship between Namyangju city and the Swedish municipality of Härryda. And of course, to have you here, meet you for the first time today, it's fantastic. You won the Alma Prize last year, so thank you for being here. And I heard from the quiz that you already know everything, but it's true that last year was very particular. Astrid Lindgren's very famous character, Pippi Longstocking, actually, this little girl turned 75. And then, of course, we had the wonderful prize, Alma Prize, that went to Bekina last spring. So this was a wonderful excuse or occasion for the exhibition that we have right here. I am so glad about this. Yeah, so I can only thank you for your leadership. 그 우리 모두가 다 그 말갈량이 삐삐 한 번씩 보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갈량이 삐삐라는 그 작은 소녀가 어쨌든 전 세계로 퍼졌어요. 누구나 다 한 번은 봤습니다. 뭐 열심히 본 사람도 있고 얼핏 한 번 본 사람도 있고 우리 말갈량이 삐삐가 우리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스웨덴에서 온 작은 소녀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우리 작은 소녀가 전 세계에 미친 뭐 울림이랄까 그런 느낌 같은 걸 혹시 대사님 가지고 계시면 한 말씀. I will be happy to, and I will quote Pippi. There are many quotes from Pippi Longstocking, but one that I really like is that I will tell you it is dangerous to stay silent for too long because the tongue withers if you don't use it. This is what Pippi said. And I think it is true that Pippi is really loved by children over the generations and in so many countries because she is a bit of a role model for, children's independence and a little bit of anti-authoritarianism, which is quite, attractive and interesting. She is just a young girl, but still she's very strong. She can, lift a horse, and she is daring to speak her mind in front of the adults, and she is sharing that confidence with other children. So I think that this free character, away from convention, is actually quite important as a role model or an inspiration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That's all? That's all. I can continue, but I need to. I speak too long already. 이 말갈량이 삐삐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캐릭터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럴까요? 또 이제 우리 부모들이 희망하는 또 아이의 모습을 또 그리려고도 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삐삐라는 작품을 통해서만 이제 삐삐에 대한 그 이해는 하는데 정작 작가의 삶은 아무래도 좀
덜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혹시 우리 야곱 할그렌 대사님께서 우리 작가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혹시 특별한 점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m very happy to do that. And in Sweden, when I grew up, Astrid Lindgren was maybe as famous as Pippi, because Astrid Lindgren was such a strong personality and character. And of course, her books, she's probably one of the world's most widely read children's authors. I think her books have been translated into 100 languages, and apart from Pippi, there are other famous characters such as Emil, brothers Lionheart, Mardy, Ronja, the robber's daughter, Carlson on the Roof, etc. And if you haven't read them, please do, because they're great books. And Astrid herself, I remember, because I was a kid when she was, alive. She died in 2002. She was like 94 years old, but she was very courageous and outspoken, and she was always defending the rights of the children, of the weak, also the nature and animals. So she was a kind of activist for children's rights. So one of the questions in the quiz a moment ago was about this law on the ban of corporal punishment and degrading treatment of children. And Astrid Lindgren was actually a very important, how shall we call it, lobbyist for that law. So as it was mentioned, this came into force in 1979, and she had been talking a lot about the rights of the children and how degrading and unjust it would be to beat children or to treat them in a degrading way. So she was very important in that respect as well. 네. 이제 다음 질문까지 우리 대사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저쪽에 저희 집사람도 지금 와 있는데요. 저희 집사람 김정희 선생님이라고, 예. 학교 다닐 때 저는 공부를 못 했는데, 저희 집사람 공부를 잘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저는 아동심리학을 교양 과목으로 하나 들었어요. 그때 제가 들었던 아동심리학에서 제가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제 단어라면 단어, 메시지란 메시지.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아동체벌금지법 요거인데요. 저는 그때 아동심리학을 통해서 딱 제 가슴속에 꽂혔던 단어는 Don't say don't였어요. don't라는 말을 하지 마. 그리고 저희의 아이들 둘을 평생을 그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네. 굉장히 힘들어요. Don't say don't라고 하기가. 그런데 숱하게 참으면서 Don't say don't를 실천하면 굉장한 저희 평화와 행복이 옵니다. 그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한테 아주 간곡히 말씀드리는 저의 영혼의 울림 같은 메시지죠. 네. 아이들은 태어나서 대충 부모의 속을 새기기 전까지 이미 본인이 부모한테 줄 수 있는 모든 행복은 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동의 권익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시장으로서 스웨덴에 갔을 때 아주 깊이 감명을 받았던 것은, 우리는 보통 아이들을 시설에 맡겨놓고 부모들은 딴 일을 하죠. 그런데 스웨덴은 아이와 부모가 시설 내지 공간에서 같이 놀더라고요. 같이 시간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끼리 놀 수도 있고 부모와 아이가 같이 놀 수도 있고, 거기서 부모와 아이가 같이 간식도 먹고 또 스낵 이런 뭐 저는 그게 굉장히 부러워서 우리 남양주 지금 화도읍에 놀면서 잘한다 그래가지고 놀자람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어린이를 위해서.
그리고 그 어린이들이 보호받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상에 이 어려운 세상에서 덜 상처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소망이라면 소망입니다. 근데 그거를 실현하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어렵고. 예. 근데 이렇게 전 특히 스웨덴에서 깊은 인상을 받고 제가 스웨덴하고 더 특별한 교류를 갖고 싶었던 것은 아동복지에 대한 스웨덴의 훌륭한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워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my friend 야곱 할그렌한테 제가 이제 I have a last question. 그 스웨덴의 아동복지에 대해서 우리 대사님의 그 특별하신 고견을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Well, thank you. It's heartening to hear your impressions and how you have actually together created this space, which to me feels very much like if I was in Sweden. It's joyful and playful, and you know, children can. It's the height of the children and everything. So that's great. And I think, when Pippi Longstocking was first published in 1945, that was just after the Second World War, very difficult period. But I think there was a hope in the future, and they realized we need to take care of the children. And also today, I think we are in a difficult period. COVID-19 since 1 year, and children who have suffered in various ways. I think it's quite clear that children are a vulnerable group today, and we need to think about their needs. If I think about Astrid, how she would think, I think she would say love, never violence, access to a lot of reading, let the children play, be patient and don't be so harsh. That's probably the best way to raise a new generation of happy citizens. Now it's actually my turn to put a question. So, Mayor Shaw, I must say I am really impressed by this library. And the name of the library, Mr. Chong Yak-yong, who is actually a very famous person in Korean history, we talked about it. So please tell us a little bit about your vision about this library and how you could realize it. 그 비전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두 가지를 꿈꿨어요. 도서관에서. 이게 시험 공부하는 도서관이 아니고 우리 젊은 주부들이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들어올 수 있는 도서관. 아직 그게 실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유모차가 곳곳에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그냥 공원밖에 갈 수 없고 마트밖에 갈 수 없는 그렇지 않은 그 도시를 만들고 싶었어요. 제일 큰 희망과 꿈은 이제 젊은 주부들이 내 사랑하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이렇게 스스럼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 거기서 같이 그 눈을 마주치고 또 그 공통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 기억하냐? 기억하지 않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아이가 엄마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엄마가 아이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때로는 아빠. 이런 도서관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가 제일 큰 희망이었어요. 남양주시의 각 지역 도서관을 다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 리빙룸. 내 우리 집 거실이다라는 생각의 느낌을 갖고 이 도서관에 앉으셨으면 좋겠다. 우리 시민들이. 비록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이 정의학용 도서관에 오셔서 1층은
이 부모와 아이들의 공간이라면 2층과 3층은 우리 집 거실에 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공간. 그래서 비록 텔레비는 못 봐도 책을 볼 수 있고 잡지를 볼 수 있고 또는 약간 졸 수도 있고 또 조용조용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도서관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Well, that sounds fantastic. I think it sounds like a wonderful vision that came true, actually. So, congratulations. 아니 아직은 우리 다산동 주민들은 그래도 가까이 있지만 우리 남양주에 16개 읍면동이 있는데 그 읍면동마다 하나씩 다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Now, I will continue to put the questions, and now I would like to turn to, the boys have been talking, but you are the most important person here today, Miss Bekena. So really, welcome. It's the first time we meet. It's a big honor for me. You are a celebrity in Sweden. And you know, before you knew about this prize, they called me from Sweden and we were trying to find you and you were abroad. Very difficult, but I'm glad we found you and you accepted the prize. And I must say, I really love your books. So maybe a first question to you. Can you describe the process when you, first the story and then how you create those small figurines? Can you please share that with us? 굉장히 긴 과정이라서 먼저 스토리부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책을 만들고 싶은지 무엇보다도 제가 제일 재미있다고 느껴지는 스토리를 고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스토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독자한테 전달해 줄 건가는 텍스트도 있지만 그림도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전달하기 위한 그림은 또 어떻게 할 건지 그 두 가지가 정말 제가 재미있게 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면 이제 제작을 시작을 하는데 어떤 때는 몇 년 동안 만들어 놓은 스토리를 뒀다가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아직 저 안에서 무르익었지 않았기 때문에 미완성이 된 채로 몇 년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바로 시작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스토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비주얼적인 요소들도 모두가 다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 건가에 관점을 두고 그런 그림 형식도 결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체로 할지 그림으로 할지 어떤 미디엄을 이용해서 비주얼을 만들지까지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나면 스토리보드를 만들고요. 어떤 텍스트랑 어떤 그림이 같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지 스토리보드를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더미북이라고 이렇게 손으로 만든 가제본 책을 만들어요. 그렇게 텍스트도 쓰고 표지도 만들고 속표지도 만들고 뭐 면지까지도 거의 완성본과 가까운 핸드메이드 책을 만들어서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보지 않고 거리를 뒀다가 다시 그 책을 표지부터 넘겨봤을 때 독자 입장으로서 어떻게 그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지를 보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대로 하면 되겠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제작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뭐 캐릭터 디자인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하죠. 안 써본 미디엄 그 매체일 같은 경우에는 해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이제 인형 만들고 세트 만들어서 촬영해서 그리고 프린트를 해가면서 다 쭉 비교를 하면서 스토리 전개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되게 긴 과정인데 짧다면 짧고 뭐 길다면 길 수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책을 완성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책을 끝나고 나면 아무 기억도 나지 않지만 시간이 흘렀구나. 그리고 몇 년도는 어떤 책으로, 몇 년도는 어떤 책으로 이렇게 지나간 어떤 그 세월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2010년은 달샤베트가 나왔던 해였고 그런 식으로 저의 과거를 추정을 하고는 합니다. Amazing. Thank you for sharing that. And you have such wonderful stories. I mean, the technique is one thing, that's already great, but then you have wonderful short stories. And how do you, I mean, there's a power in these stories. So, what kind of stories or what kind of messages? Is there a particular idea of the stories or the messages you want to convey in your books? 어떤 메시지는 전혀 없고요. 저의 목적은 오로지 메인 타겟은 아이들이고요. 3살에서 5살. 하지만은 저는 전 연령대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 좋아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양육자랑 아이가 같이 책을 읽는 시간만큼은 서로 뭐 싸웠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마냥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어서 만들 때도 저는 독자를 굉장히 많이 의식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 사람들을 엔터테이닝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정말 재미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고 메시지는 따로 뭐 교훈이나 이런 건 전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저의 생각과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책으로 무섭도록 묻어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착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바르게 살아야지 그의 영향력이 정말 배어 나오기 때문에 책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이들에게 영향을 가니까 그 점은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야기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야기가 가지는 힘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먹었을 때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야기가 가진 힘인 것 같아요. 이야기가 가진 영향, 힘이라 그러면 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Well, that's a very, very interesting and fascinating reply. You say there's no message, it's you. You must be a very interesting personality. And we did talk about Astrid Lindgren and children's rights and so on. I would be curious to hear your views on those issues that we discussed earlier, and if that is somehow something which is reflected in your thoughts and in your works. 그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아동 인권에 대해서 생각할 정도로 여유가 지금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강한 사람이 이기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한 사람들 위주로 체계가 돌아가고 있고 그 사람들이 법체계든 언론계든 장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나 존중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여자, 핸디캡 있는 사람들, 더더군다나 아이들에 대한 보호, 기본적인 생존권도 보장을 저는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고 아이에 대한 인권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기초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약자를 위하는 마음, 보호하는 마음, 약자도 함께 같이 살아가야 되는 어떤 사회인이라는 기본적인 존중과 상식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for that reply. I think it was a very important and thoughtful reply. I will not put any more questions because I think we should open up for you in the audience. So are you taking over from now or who will do the Q&A session?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질문들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어떤 분께 질문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본인의 성함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손 들어주셨습니다.
저 백희나 작가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8살짜리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요. 사실 백희나 작가님 뵈면은 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많기는 한데 아이를 위한 질문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백희나 작가님의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상한 손님에 나오는 천달록이 그 이상한 엄마에서 나오는 그 이상한 엄마의 아들인지 물어볼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상한 엄마에 나오는 이상한 엄마가 혹시 내려와가지고 장수탕 선녀님의 선녀님이 됐는지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이상한 엄마 아들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달록이가 장수탕 선생님의 연배로 봤을 때는 혹시 이상한 엄마의 엄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었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사생활은 저도 잘 몰라요. 앞으로 저도 기다려봐야지 좀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의 상상에 그러면 맡기는 걸로. 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4살, 7살 아이를 둔 정아름이라고 합니다. 백희나 작가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이들은 책을 고를 때 정말 쉽지 않은데요. 어떤 그림책이 좋은 그림책인지, 제가 그림책을 고를 때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를 보여줬는데 제일 좋은 책은 아이가 좋아하는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면은 그게 가장 아이한테 좋은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간결하지만 또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8살 딸아이를 키우는 이소라 작가입니다. 저 시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주말마다 여기 도서관을 여기로 오거든요. 아이랑 함께 예. 함께 오는데 올 때마다 느꼈던 건 이 좋은 공간에 책이 많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살짝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려고 그러면은 다 빌려갖고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책도 좀 더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어린이가 볼 수 있는 책들을 좀 더 많이 좀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다산동에 지금 도서관이 이 정약용 하나 있잖아요. 네. 근데 큰 다산동의 이 한 개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이제 동네마다 좀 더 이렇게 설립할 계획이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일단 늘 내가 이 책을 빌리려는데 그 책이 늘 없어요. 그런 리스트를 주시면 구입을 메모를 그러니까 주세요. 메모를 남겨주면 구입할게요. 그래서 책이 없어서 못 보시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평생학습원장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건의함 같은 거 안 만들었나요? 만들어 놓으세요. 만들어셔가지고. 근데 그 중에는 모든 분들을 다 만족시켜 드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 구입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돈 들여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이런 그 시민과 이런 시민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분의 의견을 맞추자면은 이게 안 되고 그런 경우는 이제 시가 정책적으로 좀 더 판단할 수밖에 없죠. 아무튼 그거는 부족함이 없도록 해드리고요. 그 넓은 다산동에 사실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국내에서 6번째로 큰 도서관입니다. 또 다산 신도시의 개발 계획과 함께 마련됐고요. 이제 남양주시만큼 시유지가 없는 기초단체도 드물 거예요. 우리 진짜 땅이 없어요. 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없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신도시를 만들 때 좀 더 보강을 갖다 해드리도록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은 좀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 지금 저쪽 중앙공원 내에 등성이 숲 있죠. 거기 2층 공간을 이렇게 엄마들이 아이들하고 함께 오셔가지고 이렇게 노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또 남양주만큼 또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도시가 없어요. 우리가 34%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돈이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340만 원밖에 자급을 못해요. 나머지는 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인 재정 여력은 지금 채워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여서 아쉽고 좀 부족하더라도 계속 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예. 그리고 남양주는 이 도서관이 굉장히 개성이 있는 공간이다라는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단기간에 안 되잖아요. 예. 단기간에 하려고 그러면 그게 다 전시성으로 끝나요. 진정성이 있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 지금 계신 정혜경 도서관은 전국에서 6번째로 규모가 큰 도서관입니다. 정말 시설도 좋고 이제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갖춘 도서관인데요. 앞으로 그 말씀해주신 것들 반영하면 정말 최고의 도서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먼저 손 들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6세 여자아이 키우고 있는 설소영이라고 합니다. 저 대사관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한국에서 노키즈 존이라는 뭐 식당이라든지 공간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아이를 키우면서 같이 보고 느끼고 싶은 것도 많은데 노키즈 존을 결정한 그분들의 마음도 저희가 이해는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아이와 저희 가족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지금 현재 스웨덴은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반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No, we don't have that. I remember a couple of years ago there was a heated debate because some of the cafe owners tried to introduce areas where breastfeeding would not be allowed, and that created a huge uproar. And then there was some kind of a compromise on that. So there is no such thing as no kids zone. I'm looking at my Swedish colleagues here. I don't think we have that anywhere. Yeah, I see the problem. It sounds. I understand your frustration. 네,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6살, 10살 아이 키우고 있는 양률이라고 합니다. 저희 10살 딸이 굉장히 백희나 작가님 팬이어서요. 너무 이 자리에 오고 싶었는데 나이가 안 돼서 지금 저기 몰래 보러 왔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백희나 작가님 같은 작가를 좀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와 같이 백희나 작가님처럼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동화 작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조언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한번 질문 드립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은 경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경험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작가와 작가가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뭘까라고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단순히 어떤 이야기를 짓는 사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재능보다는 저는 그 사람만의 어떤 통찰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같은 사건, 같은 이야기를 보더라도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주관, 자신만의 주관을 가지고 생각해내는 그런 통찰해내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 아이 본연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런 마음을 존중해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자기만의 생각을 가진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어떤 또 다른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존중받는, 자기가 가진 거에 대한 존중받는 그런 익숙함이 가장 절실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일단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엘레노어 칸테로 부다사님은
아까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네, 따로 말씀은 혹시 없으실까요? Thank you so much. No, I had a question for you, Hina Bach. So I think the world of books is really magic, and I have 2 kids, and my dream is for them to really enjoy that world of magic. So, would you have any advice to myself and other parents how to introduce books to young children? Thank you. 모르겠어요. 저도 되게 애들 책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저한테도 숙제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자애들은 책을 많이 읽고 남자들은 책을 잘 안 읽는 이유가 엄마들은 그나마 책을 보는데 아빠들은 책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봤을 때 모델이 돼서 항상 따라하고자 하는 게 부모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엄마를 자기 모델로 하는 딸들은 그걸 보고 많이 그나마 책을 보는데 아빠들이 안 읽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옆에서 책을 많이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책 읽는 환경인 것 같아요. 책이 주변에 많아야 하고 엄마가 책을 항상 아빠 뭐 양육자들이 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그렇게 되면 환경적으로 이렇게 책을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뻔한가요? 네, 부대사님 좋은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토크도 나눠보고 또 질의응답도 나눠봤는데요. 이상으로 축하의 삐삐 토크쇼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요, 유튜브 남양주시 유튜브에서 전체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 뜻깊은 행사 좋은 추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